되셨죠?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자격이라는 것을 아까 앞에서 이제 특별한 전형들, 이 특별하다는 말을 쓰는 게 되게 제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렇게 몇몇의 그걸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거니까. 근데 그 좀 덜 보편적인 그런 전형들도 지원 자격이 있지만, 교과 전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것도 지원 자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지원 자격을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런 표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이런 표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전형 요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집어넣어 놨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학생부 교과 70%, 교과 정량 70%, 그다음 교과 정성 30%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류 100%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3배수, 그다음 1단계 성적 70%, 면접 30%, 그다음 서류 70%, 학생부 교과 정량 30%, 논술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가 앞에서 전형 요소의 조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그거를 무슨 전형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칸에 있는 그런 거를 좀 전에 제가 단계별 전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단계별 전형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단계별 전형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를 중심적으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첫 번째는 1단계 배수를 몇 배수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얼만큼이냐, 추가되는 전형 요소는 무엇이고 그 추가되는 전형 요소는 얼만큼의 비율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차례 나올 텐데, 그래서 전형 요소를 분류를 해보면 최근의 전형 요소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전형 요소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근데 그 6가지가 각각 이렇게 이 6가지의 제가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그러죠. 전형 요소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전형 요소가 지금 잘 보시면 색깔로 돼 있어요. 혹시 그 색깔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아시는 분, 그 색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아시는 분. 칠판과 PT의 이 오묘한, 그게 지금 교과 정량이 색깔이 다르고요. 그렇죠? 교과 정성이랑 서류가 색깔이 같고, 그 다음에 면접이랑 논술이 색깔이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이 따로 떨어져 있고 수능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원래는 전형 요소는 5가지예요. 원래는 전형 요소는 5가지입니다. 색깔이 몇 종류죠? 색깔이 5종류예요. 그래서 5종류의 전형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잠깐만 다시 칠판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오늘 하는 거는 사실은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전형은 전형 요소의 조합이다. 조합이 비율이 있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전형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전형 요소에는 원래는 교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교과 정량이라는 말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교과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활동이라는 것이 원래는 존재해요. 근데 활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활동이라는 것을 최근에는 교과 정성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오늘은 글자가 좀 크죠? 아닌가? 엔지니어리가 반응이 영 안 좋네요. 글자가 좀 큰데. 그리고 서류라는 이름으로, 최근에는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별고사라는 것이 존재하죠. 대학별고사라는 것이 존재해서, 대학별고사는 글자 그대로 대학별고사는 논술하고 면접을 가리킵니다. 근데
면접만으로 뭔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만으로는 뭔가를 하지만 면접 100% 전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논술 100% 전형이 아예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저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기 실적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5가지의 형태를 각각을 조합을 해서 얘랑 얘를 묶어서 얘랑 얘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전형이라는 걸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전형이 하나의 전형 요소로, 즉 전형과 아싸 여기까지 닿는다. 아까 리허설 할 때 여기까지 안 닿는다고 막 제가 그랬는데, 전형과 전형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전형이 하나의 전형 요소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2개의 전형 요소로, 때로는 3개의 전형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은 교과 100이고 어떤 대학은 아까 보신 대로 교과 80에 면접 20이고 어떤 대학은 교과 70에 면접 30에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는 전형 요소가 하나인 거고 여기는 전형 요소가 2개인 거고 여기는 전형 요소가 3개인 거고 이렇게 다양한 전형 요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학은 이럴 수도 있죠. 수능 80에 교과 20이다. 그럼 여기는 전형 요소가 몇 개가 있어요.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 교과라는 전형 요소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요소가 딱 2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지만 얘가 50%가 넘으니까 얘는 무슨 전형이 되는 거다. 수능 위주 전형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교과는 글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학생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활동이라는 거는 대체로 전형 요소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통 전형 요소는 교과 정성이라고 표현되거나 서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서류와 이 학생부는 같은 거죠. 같은 거지만 평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둘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서류라고 부르면 보통은 정성평가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그냥 학생부라고 하거나 정량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량평가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고사는 중에서 특히 면접이라는 놈은 여기에 낄 수도 있고 여기에 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되셨죠? 하지만 논술은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도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기실적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정시 같은 데 가면은 수능 60에 실기 40인 전형들이 꽤 있어요. 이런 전형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형들이 실기 위주 전형이 아니죠. 너무 흥분했나? 지금 막 이게 강의실이 되게 큰데 지금 강의실이 되게 큰데요. 엔지니어 리랑 저랑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울려요. 그래서 막 자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실기 전형으로 보이죠. 하지만 대학의 분류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 들어가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실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비실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기를 봐요. 근데 수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수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처음에 학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올라가거나 2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3학년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실기 실적과 대학별고사는 물론 실기 실적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실기 실적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긴 하죠. 하지만 이 대학별고사와 실기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 아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실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또는 뭐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실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교과와 활동과 수능 이렇게 3가지일 거예요. 논술도 그럴 수 있지만 논술이라는 게 굉장히 막 시급하고 이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자면 우리는 교과, 활동, 수능 이렇게 3가지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최근에는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는 교과 정량이라는 이름으로 쓴다 그랬고 이거는 교과 정성이나 서류라는 이름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럼 교과 정량, 그 다음에 교과 정성, 서류,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서는 대답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믿고 꼭 하세요. 자, 여기서 3개 중에서 변수가 많은 것과 변수가 적은 것으로 나눠보자. 이 3가지를 분류를 해보자는 겁니다. 분류를.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변수가 덜 발생하는 것. 자, 얘는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교과 정량이라는 거는 입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변수가 많은 쪽에 가까워요? 변수가 적은 쪽에 가까워요? 다른 글씨로 해요. 교과 정량이라는 건 변수가 적은 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교과 정량이 이렇게 해당할 거고 그쵸? 그 다음 활동, 즉 교과 정성이나 서류라는 것은 변수가 많다 적다를 따졌을 때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그죠? 변수가 많은 쪽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류 또는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수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거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입시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과는 입시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적용 변수가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합이라는 거는 이게 활동이라는 거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얘네는 수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능을 보는 날은 변수가 많을 수 있죠. 수능을 보는 날은 변수가 많을 수 있지만 수능을 입시에 적용을 하는 건 변수가 많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해석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즉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주어진 결과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적을 수 있고 이쪽은 변수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진짜로 지금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그 전략의 초점, 그러니까 중심, 밑바탕, 전략의 밑바탕은 변수가 많은 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변수가 적은 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수가 뭐한 쪽을 잡아요? 적은 쪽을 잡아야 돼요. 변수가 적은 쪽이 전략의 기본이 돼야 돼요. 교과나 수능이 전략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는 교과가 안 좋아서 학종으로 가려고요. 아니요. 교과가 안 좋아서 어떤 대학에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최종적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일지는 모르나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교과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나 수능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한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쪽에 변수가 많은 곳에다가 도전하는 겁니다. 변수가 많으니까 우리 애한테도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신이 안 보여서 진짜 안타깝다. 입시는 한쪽 다리를 어디까지 나오나? 한쪽 다리를 여기 이 한쪽 다리 허리는 나오죠 지금? 네. 요 한쪽 다리를 변수가 적은 여기다가 두고 변수가 적은 여기다가 한쪽 다리를 두고 나머지 한쪽 다리를 최대한 뻗어보는 게 그게 입시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든 교과든 어떤 한쪽의 축을 만들어 놓고 그 축에서 최대한 뻗어보는 게 입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을 딱 버티고 서서 여기가 딱 안착이 되면 그 모험이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여기 뒷다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쑥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 다행이다. 전신이 안 나와서 내가 다리 짧은 게 안 나와서 다행이다. 현장에서 못 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현장에서 못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좀 다리가 짧아요. 자, PT로 해주세요. PT로.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걸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시간 좀 길게 걸리는데.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걸 나눌 수가 있는데, 저 그냥 예쁘니까 보세요. 예쁘니까 그냥 뭐 PT를 가리진 않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정량적인 것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여기 화면에 나오나? 여기 있는 것처럼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제가 PT로 보여드리면, 교과 정량과 수능이라는 거는 정량적인 거고, 서류나 활동이라는 거는 교과 정성이나 서류라는 거는 이 결과적으로 정성적인 건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게 변수가 더 많다. 왼쪽에 있는 보시는 거 보시면 이제 오른쪽인 건가요? 네, 그렇죠. 정성적인 게 변수가 많고 정량적인 게 변수가 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 제가 이거는 결과값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과값과 해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 이게 변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덜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따라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입시의 근본으로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은 어느 쪽이다. 빨간 정량적인 것과 파란 정성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전략적인 기초, 전략에 있어서 만약에 기초를 세울 수 있다면 그거는 정량적인 것에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의 모험과 도전은 바로 정성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시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입시라는 거는 정량적 기준에 근거한 모험과 도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되셨죠? 네. 그만하라고 종쳤잖아. 더 할 거야. 좀 더 남았어. 이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